환생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또 다른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요, 캐나다에서 있던 닥터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인데요. 환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하던 이분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생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이나 형태, 육체적인 부분이 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반이라는 거 아세요? 영어로는 birthmark라 그래요. 자, birth라는 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마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몸의 반점이나 흉터예요. 저도 엉덩이에 있거든요. 맞아요. 고르바초프가 머리 위에 반점 같은 게 있죠. 여러분은요? 모발이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제 사촌 동생은요, 태어날 때 여기 큰 점이 하나 있게 태어났어요. 그런 거 있죠. 빨간 점이 있고요. 엉덩이에도 있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없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하기에는 전생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어떤 상처들이 현생에 태어날 때 모반의 형태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나 미국의 공군 조종사였다가 미얀마 상공에서 격추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시 미얀마 아이들로 환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내냐? 미얀마 아이들 중에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 상공에서 격추당한 영국과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전생이 미국이나 영국 공군 전투사였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머리색이 더 밝아요. 그리고 피부색도 다 훨씬 밝고요. 미얀마라는 지역은 그렇게 피부가 약간 동남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밝은 쪽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머리색과 피부색이 밝았던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가 발견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전생에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또는 발의 기형 모습 또는 여러 가지 성격 등이 전생에서 이번 생애로까지 전달되는 예를 발견했어요. 어떤 게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아이의 전생 체험을 했을 때 목에 졸려서 살해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목을 가로지르는 흉터같이 보이는 붉은색의 긴 자국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래부터요. 그런데 그 아이의 전생 기억에는 목에 졸려서 살해당한 기억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전생에 총으로 머리를 맞아서 자살한 기억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 자살을 했대요. 근데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총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여기에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에, 양쪽에 한쪽이 들어와서 마치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 자리, 이 양쪽에 자국이 있어요. 그냥 땜빵 아닐까요? 근데 이게 대학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 그냥 땜빵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모반이 존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사진은요, 태국에서 발견된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목에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상처가 이시 태어났어요. 이걸 모반이라 그래요. 뭐 상처라고 하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점인지 흉터인지가 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특이했냐? 이건 이 꼬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흉터와 똑같아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그의 할머니의 목에 있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또 있어요. 바로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전생의 기억을 되짚어 보니 머리에 수술을 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수술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머리를 수술한 것과 같은 자국 모양의 붉은 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신기하죠? 처음에는 뭐야, 무슨 전생에 그러면 가지고 있던 상처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모두 다 그렇진 않겠죠. 자,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저하고 함께 보셨어요. 무조건 이게 거짓말이라고 무시하기도 좀 힘든, 뭐랄까요, 굉장히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결과들은 있었던 거잖아. 근데 뭐 학계에서 되게 무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대충 그냥 뭐 우연의 일치 아니겠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주의 깊고 철저한 학자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충 주먹국으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환생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사람이 쓸데없는 걸로 논문을 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거를 그냥 엉뚱한 분야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해서 그의 주장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발견은 이 환생에 관련돼서 전생의 육체적인 조건들이나 어떤 상처들이 현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이 미국의 정신의학 저널, 신경정신질환 저널, 비교사회학 국제저널 등과 같이 전 세계 유명한 과학 발행물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는 글쎄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전생을 믿어야만 이 모든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어 맞추기. 불교 사상인데요. 사람의 삶이 이번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전생도 있고 이 다음 생도 있다라는 거, 불교의 무슨 사상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죠, 윤회 사상. 공부 열심히 잘했네요. 자, 이게 전생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윤회 사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윤회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무시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기록만 4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란 교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료들을 모은 거예요. 당신의 전생과 현생에 있는 이 모반과 관련성을요. 저는 지금 4개만 이렇게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의 이야기가 조금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